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팀 발표자 김건화입니다. 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우선 제작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 과정은 저희가 짧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작품에서 저희가 사용한 기술은 드론이고요. 드론은 지금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건물을 저희가 드론을 날려서 사진을 쭉 찍고요. 그 다음에 그 사진들을 가지고 픽스풋이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정합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정합하는 과정이고요. 정합을 하다 보면 잘 안 나오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그 수정하는 과정을 저희가 라이노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울퉁불퉁한 장면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을 한번 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QGIS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국가공간정보 포털에서 과학기술대학교 일대 정보를 받아온 다음에요. V월드 항공사진 위에다가 그 정보들을 올려놓고 층당 3m의 정보를 입력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만든 대지고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지를 만들었고 그 대지에다가 저희가 만든 건물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다음 거 같고요. 그 후에 이제 V월드에다가 업로드한 것과 렌더링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그런지 저희 눈에는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V월드에 업로드한 사진이고요. 네,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첫 번째 과정은 드론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들을 픽스4D를 통해서 정합을 한 후에 라인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QGIS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변 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본 건물인데요. 드론을 통해서 만든 건물, 과연 사람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 시간은 몇 분이나 되었을까요? 정말 딱 30분이었습니다. 저희는 드론 초보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정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찍는다면 한 번에 정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 30분이면 사람이 하는 일은 끝이 납니다. 나머지는 픽스4D 프로그램이 할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기존 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을 만들었다면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저희가 기존 모델링과 드론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기존 모델링과 드론을 비교해 보면 모델링, 구축 기간, 디자인, 구축 비용 모든 측면에서 드론이 훨씬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건물이 43개가 있습니다. 그 43개를 모델링한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드론을 통해서 모델링하면 총 5대의 드론과 5명의 사람이면 하루면 모델링을 모두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모델링을 통해서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역시 하루면 끝낼 수 있습니다. 단 43명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액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자면 드론 5대는 대략 600만 원 정도 가치를 판단이 되고요. 43명의 하루 일당은 대략 4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무엇이 더 싸 보이시나요? 600만 원이 더 쌉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드론은 여전히 600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사람으로 고용을 하면 430만 원 곱하기 7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드론이 기존 모델링을 훨씬 압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실제 건물 사진이고요. 가운데가 서울맵이라는 곳에서 모델링한 사진이고요. 그 오른쪽이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어느 쪽이 실제와 더 비슷해 보이실까요?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서울맵이고요. 오른쪽은 드론 촬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창문 틀이라든지 안쪽으로 파여있는 부분이 드론이 훨씬 더 세세하게 디테일 쪽에서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측면에서 비교해봐도 드론으로 촬영한 것이 기존의 모델링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갱신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건물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모델링을 통해서 업데이트해야 한다면 도면이 반드시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드론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면 도면도 필요 없고요, 텍스처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찍는 과정에서 텍스처와 그런 도면들이 저절로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드론을 활용하면 기존의 모델링에 비해서 돈도 아낄 수 있고요, 시간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드론에 손대는 것에 대해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드론 관련 법규 문제입니다. 네. 지금 지도는 우리나라의 드론 비행 금지 구역과 제한 구역들을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이 금지 구역과 제한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선 절대 촬영이 불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적절한 과정을 거치면 찍을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위에 꽉목해 보이시는 부분이 제한 구역과 금지 구역들을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허가 기관들을 표시해 놨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비행 금지 구역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동그랗게 쳐져 있는 국방부의 촬영 허가만 맞추면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월드에서 당장 내일 드론을 구입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모델링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어떤 과정을 거칠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등록이기 때문에 사업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2주의 과정이 걸치고요. 그리고 촬영 허가 신청과 비행 승인 신청을 하는데 총 일주일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업 등록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과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지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도심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정말 촬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블로거의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블로거의 사진은 대전 안에 금지구역, 드론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이 단지를 블로거가 적절한 허가 과정과 이런 것을 거쳐서 촬영해 놓은 사진입니다. 네, 이렇듯이 일반인 또한 승인을 받는다면 쉽게 드론을 촬영할 수 있음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드론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발맞춰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들을 큰 것들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정부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2020년 6월 국토교통부는 전국 4개의 도시에서 부산, 대전, 제주, 고양시 4개 도시에서 드론 실증 도시 사업을 본격 착수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부산시는 대기 정보를 측정했고요. 대전시는 긴급 배송, 정밀, 이착륙, 그리고 고양시는 안전 관리, 제주도는 구급 물품 배송 서비스를 드론을 활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서울시는 한강에서의 드론 음식 배달 서비스를 위한 정밀 착륙을 테스트했고요. 그 다음에 강변 북로 정사 사진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드론 활동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년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와 고용부는 2027년까지 7년 뒤죠. 실내외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를 완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드론의 입지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그에 발맞춰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풍 가운데 저희가 V월드도 이제 드론 뜨거운 열풍에 합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모델 만들려고 했더니 너무 드론 홍보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V월드에서 그래서 일부러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드론의 장점은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드론으로 카스텀 모델을 만들어서 V월드에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예. 가장 큰 어려움이나 한계는 뭐였어요? 사실 드론적인 부분 자체가 애초에 모델링 자체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30분에 작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사실상 있다고 하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잘 처리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라이너를 가지고 이렇게
좀 손을 봤잖아요. 아, 네. 그러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만 뭐 새로 영상을 취급한다든지 드론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네. 지상에서 사진 찍어서 추가해서 다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네. 라이노로 이렇게 임의로 하면 사실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모델이 만들어질 수는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 멀쩡하더라도.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드론 초보자였기 때문에 사실 픽스포디라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제거 가능 그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라이노가 더 익숙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픽스포디에서 그 포인트를 위치를 조정하면은 이게 잘 정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게 좀 미숙해서 그 거기까지 돌아졌고 라이노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 드론으로 만든 모델이 너무 정교해서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VR도에 올리는데 좀 어렵지 않았어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 데이터가 그 정확히 크기가 한 17메가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로딩하고 가시화하고 VR도를 통해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어요? 네. 또 이게 정밀도가 높으면 전체적으로 무거워가지고 서비스할 때 되게 느리거든요. 여기는 한참 걸려요. 그런 경우에 서비스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결국은 이제 경량화를 해서 하는데 이 작품도 좀 무거워서 올라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정밀도 측면이 드론이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요. 정밀도를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정밀하게 많은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한 건데요. 조금 덜 찍으면 사진을 덜 찍으면 무게도 더 가볍게 할 수 있을 거죠. 대신 정밀 사진을 몇 장을 찍은 거예요? 지금? 저희는 200장 정도 찍었습니다. 보통 경량화 할 때 전체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운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사진을 찍을 때 좀 멀리 떨어져서 해상도를 맞춰서 찍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좀 이제 그렇긴 한데 뭐 특별한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픽스포디에서 사실 정확할 때 걱정하긴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옵션들이 있거든요. 네. 아주 조밀하게 할지 적당히 할지. 아마도 이제 소규모 지역으로 내시려다 보니 실제로는 이 없는 건물 한동 기준을 하셨는데 아마도 용량 자체가 좀 더 무거워진 이유가 실제 만들어 보신 모델링 보면 나무들도 있어요. 네, 걔네들을 아마 제거를 원래는 하셨으면 더 경량화가 됐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과는 좀 지는 않으셔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과정은 되게 잘 따라오셨어요. 폰트 클라우드까지 해서 했는데 보이는지 나무를 일단 삭제를 안 하신 거예요. 네. 뭐 아시다시피 VR대에 나무가 없잖아요. 네, 없는 이유는 이제 사용자 따라다 남겨놓은 거예요. 뭔가 이제 쓸 때 본인이 맞는 나무를 그 위에다가 올려서 뭔가 안 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나무를 올려놓게 되면 이제 그것도 지우려고 또 고생하셔야 되니까. 사진 정합이지 포인트 클라우드 모션이 포인트 클라우드만 취득을 해서 서비스 그냥 올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장비가 들어오니 맞아요.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